네, 우리 지역 시도당 위원장들과 함께 총선 전략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장우 미래통합당 대전시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이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우입니다. 이제 코로나 관련 그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감소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어제 출연하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께서는 정부 방역 대응 능력에 대해서 좀 높은 점수를 줬거든요. 제가 봤는데 예. 역시 이 정권 참 큰 문제입니다. 네. 자화자찬이거든요. 네.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창궐 했을 때 네. 의사협회가 6번이나 중국에서 입국하는 분들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가지고 결국 대한민국 이런 사태가 온 거거든요. 네. 지금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홍콩은 초기에 차단함으로써 100명 정도, 200명 정도 수준에서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2위, 세계 7위 정도 되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자화자찬하는 거에 대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 당국자들의 어떤 실언, 망언들이 계속되어 왔고 마스크 하나도 해결 못하는 정권이 뭐가 잘했다고 그렇게 큰소리치는지 자화자찬하는 걸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정부야말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아주 정말 무능한 정부구나. 기본도 안 돼 있는 정부구나. 마스크 하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는구나. 역대 어느 정부도 어느 국민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마스크 사려고 줄 서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화자찬하는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내로남불 정권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신랄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다음 그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오늘 경기도가 모든 경기도민한테 이거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자치단체별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각각 대상도 다르고 금액도 이제 천차만별인데 이른바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제 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 정부 차원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좀 밝혀주시고 더불어서 그 선별 지원이 타당한지 아니면 보편적 지원이 타당한 것인지까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가 차원에서 전 지자체에 통일된 방법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네. 그런데 저희 미래통합당은 긴급 구호자금 40조를 국채 발행을 해서 GDP의 2% 정도를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이 최대한 이 재난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을 해줄 수 있도록 네. 맞춤형, 네.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저희 방침이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일부가 선거를 앞두고 뭐 1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얘기를 하는데 10만 원, 30만 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국채 발행해서 50조, 100조씩 들어가면서 정말 진짜 필요한 것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거기에 취업해 있는 분들, 택시업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안 하고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돈을 나눠준다. 이런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 미래통합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긴급 구호 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 사태를 견딜 수 있도록 6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40조 원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금액은 더 커지는 거네요. 일단 그 저희는 한 40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태를 정말 대기업에 다니면서 급여 잘 받고 부자들에게 줄 일이 아니고 정말 지금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택시업 하는 분들, 도매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네. 지원이 돼야 되고 중소기업 하는 분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차별로 살포하는 건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네. 10만 원 지원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네. 네, 다음 그 이제 비례정당 얘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야 모두 이제 비례정당 후보를 이제 확정 지었는데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참 형태도 참 기이한 형태를 갖추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이 대전시당에서는 이 비례정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요? 저희 미래통합당은 지난 연말에 네. 4+1 꼼수로 민주당과 위성정당 2, 3, 4중대를 동원해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을 얹었을 때부터 이걸 예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당은
일관되게 10% 줄여서 270석 지역구만으로 하자. 네. 이렇게 했고 불가리아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런 사태가 왔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당도 창당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라고 저 정의당을 포함한 위성 정당들을 속여왔던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태를 만들었는데 이건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되고 거기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서 협조했던 정의당 포함한 위성 정당 2, 3, 4중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정말 국민들께 더불어민주당은 이 웃지 못할 선거제도를 만든 거에 대해서 또 날치기 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 전체가 사과부터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21대 국회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당연히 개정해야 되고 예. 21대는 의석수를 줄이면서 지역구만을 뽑는 지역에서 국민의 대표들을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만 뽑는 제도로 도입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공약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선거 앞두고 공약을 이제 발표하실 텐데 미래통합당 그 대전시당에서는 대전 현안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공약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가장 큰 현안은 역시 혁신도시입니다. 네. 이 법을 개정을 놨기 때문에 혁신도시를 제대로 만들어서 또 그 안에 공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네. 우리 청년들에게 공기업에 갈 수 있는 그 기회도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대전광역시의 균형 발전, 나아가 대전 발전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 대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전역, 그리고 과거 도청이 있었던 도청 중심의 지역, 그리고 중앙로 지역, 그리고 대덕구의 연축동 중심으로 한 이 삼각축에 네. 혁신도시를 유치해서 공기업을 균형 배치하는 것이 대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장우 미래통합당 대전시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